나섰다가 장필성을 만나요. 누구를 만났어? 남성 주인공 필성을 만납니다. 얘가 주인공이죠. 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만남은 사실은 단풍 구경 나갔다가니까요. 여기서는 이 만남, 요거는 우연이죠. 일반적인 어떤 고전 소설과 비슷해요. 그런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보통 장애 요소가 되게 말도 안 되는 천상계에서의 인연이 밑으로 내려와서 막 방해하는 애들이 계속 방해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 한다고요? 아버지인 누가? 김진사가, 얘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벼슬을 할 생각에 자, 허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자, 이 상황이 뭐냐? 바로 첩으로 보내는 이유가 바로 뭐야? 벼슬 하려고. 벼슬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내면? 오늘날 내가 벼슬 하고 싶어. 즉 뭐 관직에 나아가고 싶어. 그럼 갑자기 우리 아들을 얘를 아니면 딸을 뭐 이렇게 갖다 줘. 그럼 내가 갑자기 장관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그게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근데 이때는 됐던 거야. 뭔데 바로 매관 매직이라고 하는 자, 이런 어떤 세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세태는 당연히 긍정적일까요? 아니죠. 이건 부정적이죠. 그죠? 부정적인 세태를 드러내. 그러면 이에 대한 뭐가 있겠어요? 비판이 있겠지. 애정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뭐가 있다? 굉장히 사실적인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욕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사실적인 장애물이 등장을 해서는 당대의 어떤 세태를 반영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 놓고는 자, 김진사 결국은 자, 벼슬 했을까요? 못하죠. 중간에 도둑 만나서 재산 뺏기는 바람에 벼슬도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진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채봉이죠. 우리의 채봉이 어떤 애인지 보자. 아버지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송이라는 이름의 뭐가 됐어요? 기생이 되는데요. 누가요? 송이라는 기생이 되는 거 누구? 채봉입니다. 근데 목적이 뭐였어? 아버지를 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우리 채봉이가 갖고 있는 가치관, 어떤 가치관? 효의 가치관. 효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죠? 우리 채봉이는 뭘 중시한다? 효를 중시한다. 그럼 이거 뭔데 이거? 유교적 가치죠.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유교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누구 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딸을 첩으로 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조선시대의 어떤 현실이 보이죠. 그죠? 가부장적인 모습들, 요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만약에 결혼할 상대방, 뭐 여자가 됐건 남자가 됐건 결정해가지고 얘랑 결혼해! 그럼 할 거야, 승현아? 안 할 거야? 근데 가봤더니 예뻐. 그래도 안 해? 아, 그럼 또 해? 뭐야? 상대방 마음은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이 너무 흔했다는 거지, 그지? 상대방 얼굴 한번 안 보고 아빠가 시키면 결혼해야 되는 상황. 특히나 허판서는요, 아빠보다 나이도 많아요. 그러니까 김진사보다도 나이가 많은 아주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한테 시집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당연히 채봉이 입장에선 선택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자, 내려가 보면 우리의 필성입니다. 자, 채봉이가 지금 자신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버지를 구하려 들었지, 그지? 기생돼가지고 아빠 구할 돈을 마련한대. 주체적인 사람 맞습니까? 능동적인 사람 맞죠? 자,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누구요? 우리의 필성입니다. 장필성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가? 채봉이가 기생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원래 장필성은 어찌됐건 양반이란 말이야. 신분이 막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골의 양반인데 요 녀석이 이런 짓을 하네요. 자, 감사 옆에 있으면 채봉을 만나기 쉬우리라. 자, 채봉과의 만남. 목적은 누구를 만나는 것? 채봉을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한다? 자, 감사가 이방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이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이방 그러면 어떤 계층? 중인 계급이죠. 필성이는 원래 뭐였다? 양반이었다.
양반의 신분에서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중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누가? 우리의 필성이가. 필성이 어떤 애입니까? 적극적인 애죠. 그죠? 자, 이 두 작품의 주인공들은요.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요? 그렇게 받지 않아요. 문제 해결에서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 다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인물들로 볼 수 있겠다? 자, 두 주인공 누가 있어요? 채봉과 장필성. 얘들은 다 어떤 사람들? 주체적인 사람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다?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죠. 그죠? 무엇을 쫓고 있는 사람? 진짜 사랑의 가치를 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런 사람 만나야죠. 그죠? 맞습니까? 만나려면 이런 애 만나야 돼요. 이성 같은 애 만나가지고 마구알미가 안 도와주면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애 만나봤자 뭐 천상계의 태을이면 뭐해. 그지? 인간계에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숙향 같은 여자 만나면 되게 답답하겠지, 그지? 맨날 찾아오라고만 그러고, 그지?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김채봉 같은 여자 만나면 좋겠네요, 그죠? 어찌됐건, 자, 어떤 인물이, 여기 보이는 인물들이 조금 더 근대성. 근대적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잡아내면 되겠네요. 자, 결국 이 소설의 주제의식 여기다가 그냥 정리를 할게요. 자, 뭐 갈래는 여러분들 할 것도 없어요. 애정소설이죠? 맞습니까? 근데 뭐는 없어. 적각 모티프 같은 거 없고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자, 애정소설이고 갈래. 자, 성격. 사랑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낭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는 낭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죠? 자,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격까지 함께 나타내고 있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주제로서 우리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 이렇게 찾아가 줄 수 있겠다. 우리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 누구와 누구? 채봉과 필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개인의 노력. 특히나 누구요? 채봉도 그렇고 필성도 그렇고 자신의 신분을 포기합니다. 그죠? 알고 보면 다 양반이란 말이야. 둘 다. 뭐 벼슬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다 양반인데 양반 신분 자체를 포기하고 채봉 같은 경우는 기생으로 필성 같은 경우는 중인 계급으로 스스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 선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자, 아래쪽에 거기 빈칸들 몇 개만 좀 채워봅시다. 자, 일단 자, 이 글은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내용을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특징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자, 우리 2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의 채봉이는 효성을 갖고 있는 효심이 있는 효녀죠. 효심이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는 자기의 뜻과 좀 반대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야. 그지? 엄청난 효녀고 또 만날 기회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 적극성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효심이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하면 봉건성, 봉건적 가치, 유교적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걸 다른 말로 전근대적, 전근대적 가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랑에 대한 적극성 이런 부분을 근대적 가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떼어서 하나 좀 챙겨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가 볼 거는 사시 남정기인데요. 사시 남정기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이야기를 할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지금 1분이니까 딱 6분까지만 쉴게요.